5천만의 정보 문맹 퇴치운동, 이찬구의 경제과외,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2, 4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내 최악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바이러스의 상처가 매우 깊었습니다. 그런데 7월 28일 화요일 외국인은 6년 10개월 만에 일간 순매수 금액 최대치인 1조 3천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유동성과 펀드멘탈에 모순된 충돌이 상당 기간 추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유동성 파티에서 성급히 빠져나올 필요는 전혀 없지만 차분하게 부진한 실물 경제에 경고도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의 펀드멘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 1998년 IMF 사태 다음으로 나빴습니다.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3.3%였고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 2.9%에 달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마이너스 2.3%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2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기술적 침체는 2003년 상반기 이후 처음이며 역성장폭은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3.3% 이후 가장 큰 폭의 위축입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이 개선되고 소비도 추가로 개선됨에 따라 전기 대비 플러스 2% 내외의 반등이 예상되지만 개선 경로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극대화되었던 2분기였던지라 나쁜 결과는 예상됐지만 무엇이 훨씬 더 부진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민간 소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조업체들의 부가가치 생산이 역대급으로 미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민간 소비는 2분기 중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총 14조 원가량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개선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1분기 6.5%나 감소한 후 2분기에 1.4%밖에 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주된 이유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에서 마트, 식료품, 음식점, 주유, 의류, 잡화 등이 상위 업종에 위치할 만큼 재화 소비는 상당 부분 늘었지만 여가, 레저, 헬스, 미용, 기타 등의 서비스 소비 지출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재화 소비는 온라인과 제한적인 오프라인도 가능하지만 서비스 지출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배경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서비스업 회복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지하철 이용객 수, 영화 관람객 수와 같은 데이터를 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서비스업이 당장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조업 생산의 부진입니다. 대내외 수요가 부진하다는 것은 생산을 해도 재고가 쌓이는 부담만 늘기 때문에 실제 제조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2분기 중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분기 단위로 제조업 출하는 금융위기 당시에 버금갈 만큼 감소했는데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화학제품뿐만 아니라 금속, 반도체, 전자부품 등 우리나라 주력 생산 품목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즉, 대외 수요 부진에 따른 출하 감소, 가동률 저하가
성장이 예상을 하회한 두 번째 이유로 파악됩니다. 3분기 포함 하반기 성장률은 플러스 전환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회복의 강도는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 개발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의 조건부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요 증가 조짐이 감지되는 점, 치료제 백신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 여전히 글로벌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분기는 전 분기 대비 2 내지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상반기 누적된 재고 부담과 G2, 미중 분쟁 및 코로나 재확산 등 불확실성에 상반기 부진을 크게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년 연간으로 마이너스 1.0% 내외의 역성장이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 의견입니다. 오늘 살펴본 우리나라 2분기 GDP와 하반기 성장률 전망과 같이 경기는 반복적으로 하락과 상승으로 순환합니다. 왜 이렇게 일정한 주기를 두고 경기는 순환할까요? 시장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균형에 수요 공급의 일방 요인 또는 수요 공급의 양쪽 요인의 변화가 생기면 균형점에서 형성된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가 발생됩니다. 시장 균형이 깨지고 새로운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 수요와 공급의 반응 민감도와 속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요가 변화에 대한 반응 민감도가 높아서 확장이든 수축이든 공급보다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반면에 공급은 민감성은 떨어지나 반응 속도가 빨라 급속히 수요를 쫓아가다 수요를 초과하거나 수요에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의 반응 민감도와 속도 차이로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기 확장 국면이,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기 수축 국면이 발생됩니다. 순환하는 경기 흐름의 전환 포인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10개의 선행지수, 8개의 동행지수, 6개의 후행지수로 구성된 경기 종합지수가 널리 사용됩니다. 그 밖에도 경기 순환의 변곡점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상세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 좋아요는 자료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